네, 오늘 이제 또 3시가 되었으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올로코의 마케팅 교양 수업 마교수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저희 데이터의 태초부터 가치까지 시리즈의 이제 3번째 세션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마교수 1, 2주 2번의 세션을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럼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캠페인에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프로드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탐지해내고 또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벌써 3번째나 배워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몰로코 에이펙 지역 마케팅 담당 주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마케팅 교양 수업에 선생님으로 함께 해주신 분은 몰로코의 서울 오피스 시니어 세일즈 매니저 권준영님이십니다. 와. 네, 그럼 준영님, 저희 지난 수업 돌아보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민우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계속 한 분씩 한 분씩 입장해 주고 계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네, 저는 모로코의 권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3주, 이번 주가 3주 차죠. 지난 2주 동안에는 저희 에이펙 디렉터 이현철 이사님을 통해서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RTB, 또는 에리테크라고 하는 RTB 또는 DSP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이 모바일 마케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은 오디언스 바잉이 현재이자 미래다라는 거였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클래식하게 했던 지면 방식의 바잉 또는 뭐 부킹 방식의 바잉이 수많은 오디언스들이 다양한 앱과 지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방식이 유의미하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를 좀 더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의 데이터가 아니라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first party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잠재 유저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머신러닝 엔진으로 분석하자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랑을 잠깐 이제 앞광고에서 곁들이셨죠. 그래서 몰로코가 잘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강의가 끝났던 것 같고요. 저희 이런 엑스플라이어 랭크에서도 얼마 전 발표된 저희 3분기 인덱스에서도 글로벌 10위권 안에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저희 안예슬 매니저님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는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었을 때 뭐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어트리뷰션 데이터는 간단히만 복습하자면 광고가 노출되고 광고를 클릭하고 나면 흔히 말하는 트래킹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값들이 전송이 되게 되고요. 광고를 클릭한 유저는 앱스토어로 가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 데이터는 MMP 혹은 트래커라고 하는 것들로 전송이 되어서 이 유저가 다운로드를 마치고 앱 오픈이나 설치를 했을 때 이 데이터를 전송받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몰로코를 포함한 수많은 어떤 광고 미디어 매체들이 각각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형태의 애트리뷰션 퍼널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수십만 개 혹은 수백만 개의 지면에서 저희가 오디언스, 잠재 유저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맞는 오디언스를 찾아서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렸었고요. 나아가서 기존의 어떤 한정적이고 부족한 데이터로는 당연히 충분한 머신러닝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캠페인을 성공시키는데 제한적인 요소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올 포스트백 또는 전체 포스트백이라고 해서 오르가닉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다양한 미디어를 집행하는 데이터를 함께 전송함으로써 이런 머신러닝 엔진의 결과 그리고 캠페인의 결과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캠페인 초기, 중기, 후기에 따라서 그런 엔진이 각각 우리 목표에 맞게 트레이닝된 여러 어떤 지표 그리고 목표들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객사 혹은 우리의 어떤 캠페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1, 2강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모은 우리의 데이터들은 실제로 이걸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사와 나눌수록 효과는 증대된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충분하게 모을 수 있도록 포스트백과 애트리뷰션 기간을 지정하자라는 거였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퍼포먼스 마케팅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데이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고 캠페인에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있어서 어떤 광고 사기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마케터로서 프로드라는 것들을 들어보고 어, 여전히 나는 많은 매체들을 집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또는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탐지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면 그 주변에 있는 채팅을 통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익명으로도 질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마교수, 마케팅 교양 수업은 어떤 마케팅 뭐 초보자분들 혹은 뭐 기존에 알고 있는데 좀 더 지식을 단단하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목표를 맞추는 강의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이거 저희 작년에 워크숍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네요. 그립다. 네, 네, 저는 몰로코에서 시니어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도 어떤 DSP 회사, 광고 대행사, 그리고 뭐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한 바가 있어서 저희 모든 커리어는 프로그래머틱, 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에드 네트워크, 뭐 어필리에이트, DSP 이런 것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몰로코에서 저희 뭐 잠재 고객 혹은 뭐 저희와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알맞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컨설턴트로서 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광고 프로드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런 것들을 정말 정말 쉬운 정의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런 프로드에 대한 형태를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프로드의 유형,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마케터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Q&A로 마무리를 할게요. 뭐 이거는 네, 너무 뭐 당연한 지표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끝없이 성장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뭐 수십조 원의 마케팅 예산이 쓰인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또한 사실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빅미디어들도 광고 성과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관심 가지고 있는 건 그 미국의 대선인데 사실 대선 자금이 거의 한 1조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21% 가까이가 이제 디지털로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매체를 집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정치 성향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온라인 광고는 뭐 수많은 웹사이트 그리고 지금 앱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은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의 광고주가 온라인 채널에 모일수록 당연히 그런 광고주의 예산들은 우리 상품에 관심이 있고 구매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오디언스 방향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당연히 돈이 모이는 곳에 사실은 광고를 불문하고 예산이 커질수록 이런 편익을 취하려는 어떤 사기 세력 혹은 프로드 이런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서 진행해 왔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산업이 커지면서 이런 프로드 혹은 사기 케이스들 또한 이제 고도화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시장조사 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이제 애드 프로드에 대한 피해를 보수적으로 환산해도 한 7조 원 가까이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표에서 2018년 광고 예산이 35조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혹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광고 채널의 어떤 선두이자 광고 사기 메인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프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위에부터 인터넷이 등장했던 1990년대부터 지금의 어떤 다양한 앱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프로드의 형태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사실 뭐 금융사기도 언제는 없었냐 싶을 정도로 항상 있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의 한 축을 항상 담당해 왔고요. 돈이 있는 곳은 항상 존재해 왔고요. 돌이켜보면 이제 웹 광고를 했던 CPC 같은 클릭 기반의 과금하는 캠페인에도 이들은 어떤 캠페인의 일부였다라고 할 만큼 존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등장한 90년대 초반에 이제 여러 웹사이트들이 있다면 이를 묶어서 광고하는 네트워크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저희가 뭐 잘 아는 닷컴 시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수많은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 지면, 즉 웹사이트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저도 돌이켜보면 이제 다양한 웹사이트들을 서핑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퍼블리셔, 매체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광고주 입장에서는 많은 지면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저희 옛날에 야후 혹은 뭐 알타비스타 같은 검색 엔진의 등장으로 또 사용자 또한 이런 수많은 웹사이트를 검색을 통해서 되게 손쉽게 넘나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광고 프로드는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집중해서 나타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데스크탑, PC 광고를 통해서 저희 기억해 보시면 막 네, 의도치 않은 사이트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막대한 광고 팝업이 뜬다거나 자동으로 이제 광고가 클릭되는 이제 클릭 스패밍 현상들이 되게 많았던 것들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돌이켜 보니 프로드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꾸준히 어떤 플랫폼의 진화에 따라서 나타났던 양상이고요. 그래서 프로드라는 것은 사실은 뭐 영어 단어지만 네, 뭐 속임수 혹은 뭐 사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용어고 어떤 산업군에도 쓰일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의 어떤 허점을 이용해 편익을 취하려는 사기꾼들이 뭐 업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드를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저희가 모바일 프로드를 이해하기 위한 손쉬운 어떤 준비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프로드라고 할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폰지 사기,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피라미드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에서는 뭐 신용카드 정보를 뺏어간다거나 뭐 스파이웨어 같은 것들, 프로그램 잘못 깔아서 온갖 정보 뭐 빼가거나 하는 것들 있죠. 혹은 온라인 광고에서는 이제 뭐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서 광고 쌓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광고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마치 광고를 본 것처럼 속이는 행위나 앞서서 이제 예를 들었던 막 의도치 않은 클릭이 막 일어나는 클릭 스패밍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바일 광고에 와서도 그런 양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모바일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앱이고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했어라고 우기는 이제 인스톨 납치 사기 또는 SDK 등을 해킹해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하거나 광고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속이는 그런 현상 또는 뭐 모바일 디바이스 농장 같은 정말 이제 사람이나 봇들이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모바일 광고 사기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프로드 그리고 우리가 캠페인 혹은 마케팅을 집행할 때 흔히 말하는 인밸리드한 그러니까 무효한 트래픽을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무효 트래픽이란 저희가 아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뭐 타겟팅을 잘못했다거나 한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의 광고가 나갔다거나 혹은 우리가 광고하고자 했던 채널이 아니라 뭐 네, 불특정한 예를 들어 뭐 성인이나 불법 도박 인벤토리 광고가 나갔다거나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소재가 나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마케터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캠페인 규칙을 벗어난 행위가 이제 무효한 트래픽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드라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목표로 하고자 하는 전환에 대한 기여도를 속여서 이제 광고 예산을 훔쳐가는 행위, 사실상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제 캠페인의 의도,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는 인스톨을 할 거야, 혹은 구매를 만들 거야라는 이런 의도를 악용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드를 왜 신경 써야 할까요? 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몰로코 같은 DSP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저희와 협업하는 마케터분들 혹은 팀 리더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무자들 열심히 저와 이메일을 보내시는 마케터 분들에게는 가장 크리티컬한 건 예산 낭비죠. 그래서 당연히 한정된 자원을 유익한 채널에 배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유익한 채널에 쓸 수 있었던 어떤 예산을 못 씀으로써 기회비용을 상실한다는 게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거고요. 오염된 데이터는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나쁜 미디어에 투자하고 성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서 이 나쁜 미디어에 재투자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이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올가닉 위주와 섞여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분리하고 했을 때도 재활용조차 어려운 그런 일종의 쓰레기 데이터, 정크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데이터로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도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도 가장 싫어했던 리소스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드가 발생하면 되게 막대한 리소스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터 자신에게도 어떤 인적 그리고 회사로서는 물적 자원을 되게 소모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마케터의 정말 본질적인 뭐 어떤 롤인 정말 좋은 마케팅을 펼쳐서 브랜드가 성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일에 자원을 소모하게 됩니다.
팀 리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사실 단순한 마케터의 잘못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데이터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쌓임으로 인해서 편향된 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현재와 또는 미래의 비즈니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케팅 방향에도 네, 잘못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드가 어디서 발생하냐라고 살펴볼 때는 모바일 광고 어트리뷰션 과정을 살펴보면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광고를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광고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어서 여기서는 이제 앱스플라이어라는 MMP의 어떤 그림을 제가 잠깐 따왔는데요. 그래서 앱스플라이어 전송이 되고 유저는 앱스토어로 이동을 해서 앱을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앱에 설치된 앱 트래커에서 이 유저가 어떤 광고를 보고 설치했어 라는 신호를 다시 매체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네트워크 A는 이 광고를 보고 기여했어 라는 성과를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마케터 분들은 이런 성과를 보시면서 흔히 말하는 최적화 혹은 예산을 더 쓸지 말지 하는 의사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 매니저님께서 단순하게 시각화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최초의 구글 광고를 받고 몰로코 광고를 보셔서 클릭을 했고 다운로드 막바지에 페이스북 광고로 뷰가 잡혔다고 한다면 실제로 MMP에서는 어떤 광고 노출보다 광고 클릭이 좀 더 우선시되는 강력한 시그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몰로코가 광고에 기여했어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은 광고 노출, 그다음에 클릭 데이터를 모두 트래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뭐 셀프 애트리뷰션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쪽 또 뷰의 성과를 따로 가져가는 게 있긴 하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어떤 광고의 기여 과정에서 이런 프로드를 만드는 사기꾼들은 이 각각의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1번 광고를 똑같이 클릭하고요.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근데 앱이 설치되고 오픈이 완료되기 3, 4번 전에 가짜 클릭을 넣음으로써 우리는 사실 이 광고 클릭한 거 뭐 매체 네트워크 A가 아니라 우리인데? 라고 속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라스트 클릭이라고 하는 기업 모델에 의해서 자기들의 결과로 인정받게 되는 어떤 속임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드 생성을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디바이스 에뮬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앱 플레이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에뮬레이터는 원래 앱이나 모바일 환경에서의 앱 게임을 테스트하거나 혹은 저희 플레이어들이 PC에서 플레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제 가상의 디바이스 환경을 구성하는 도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뭐 프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다만 사기꾼들은 이를 통해서 이제 진짜 디바이스인 양, 이제 자기들만의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광고를 시청하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앱을 설치해가지고 가짜 상호작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저희가 게임을 즐기는 정상적인 앱 플레이어 분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멀웨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디바이스나 서버 같은 것들에 이제 의도적으로 뭔가 해를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나쁜 소프트웨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데이터를 훔쳐가는 행위 또는 이 디바이스에는 앱이 설치되고 있네. 이때 가짜 클릭을 집어넣자 라고 하는 시그널을 탐지해서 이런 프로드를 저지르게 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좀 더 깐깐해졌지만 저희가 옛날에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플래시 앱을 다운받으면은 뭐 저희의 뭐 전화번호 권한, 뭐 앱 스캐닝할 수 있는 권한, 뭐 온갖 권한들을 다 허용을 요청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디바이스에 어떤 앱이 깔려 있네 라는 시그널을 탐지함으로써 이런 가짜 신호를 내보내는 사기 행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PN, 프록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처럼 이제 ISP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신호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뭐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넷플릭스를 볼 때 한국이 아니라 미국 거 보고 싶으면 이제 미국 쪽으로 우회해서 한 번씩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드 사기꾼들은 이제 이런 도구를 IP 주소를 바꾸는 데 사용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인도라고 하죠. 인도 분들이 좋으신 분들 있겠지만,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한 인스톨을 한국에서 들어온 인스톨처럼 착각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IP 주소는 이미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프로드로 찍혀서 이제 이런 IP를 다른 것으로 이제 우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프로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몽어스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임포스터를 잡듯 새로 유입된 고객은 진성 유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막 말을 하겠죠. 근데 CPI는 정말 저렴하고 되게 막 저렴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거 프로드로 나온 것들 디덕션 하고 남은 것들로 퍼포먼스 평가하면은 그러면 뭐 단가 유의미하게 나온 거 가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프로드 타입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이 왜 유의미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수많은 어떤 MMP 혹은 뭐 기사에서 광고 프로드, 광고 사기에 대한 타입을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 두 개의 타입을 통해서 프로드에 대한 정의는 모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애트리뷰션 납치입니다. 그래서 애트리뷰션은 잘 아시겠지만 광고의 기여도, 그래서 야 이거 광고 누가 보여줬어? 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거고요. 프로드꾼들은 이제 이런 광고 노출, 클릭, 설치에 대한 광고 기여도를 훔쳐서 이제 자기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인스톨 하이제킹, 납치, 이제 클릭을 마구잡이로 뿌려대는 클릭 플러딩이 있는 것이고요. 가짜 인스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진짜 인스톨이 아니라 발생한 적 없는 인스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야 앞서서 뭐 클릭이나 설치 일어났어 이거 인스톨로 진짜야 라고 이제 속이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사람의 인스톨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바이스 팜 혹은 봇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가짜 인스톨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애트리뷰션 납치에 대해 먼저 살펴볼게요. 인스톨을 납치하는 행위는요, 너무 당연하게도 진짜 올게닉 유저, 그러니까 광고를 보지 않고도 응당 앱을 깔 만한 유저, 혹은 정상적인 매체의 광고를 보고 앱을 깔았다는 유저들을 훔쳐오는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광고의 성과를 측정할 때 항상 보는 데이터, 클릭과 인스톨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마케터분들이 손쉽게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광고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1번에서 광고를 클릭하고 4번에 앱을 설치 완료해서 첫 번째 런칭, 오픈을 하기까지에 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뭐 에드텍 용어로 CTIT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광고를 클릭 후에 앱 설치, 그리고 오픈까지 소요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뭐 앱의 용량이 있고 인터넷 속도를 고려한다면 파란색 노멀 CTIT처럼 3초 정도가 걸리겠죠. 하지만 불완전한 사기꾼들은 이를 실제로 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고를 누르고 앱이 설치된다는 걸 안 순간에 앱 설치된다라는 시그널을 받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지만 이런 것들을 능히 해내고 때문에 실제로 CTIT가 마이너스 10초, 다시 말해서 다운로드를 시작한 이후에 광고가 눌렸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시그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저희가 한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모바일 광고뿐만 아니라 어떤 웹 광고 또한 이제 클릭 이후에 목표로 하는 액션이 유의미하게 발생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CTIT 기반의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스톨 시간 빼기 광고 클릭 시간의 분포를 살피면 이상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디바이스 1111이라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광고를 클릭한 시간 그리고 설치 시간을 빼보면 2초밖에 차이가 안 나죠. 실제로 저희가 아무리 정말 빠른 5G망을 쓴다고 하더라도 앱을 광고를 클릭하고 2초 만에 앱스토어로 이동해서 설치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앱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어떤 데이터의 누락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포가 많아진다면 분명히 이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 아이디 마지막 행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CTIT 시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도 너무 과도한 시간이 발생을 했다면 광고 클릭이 실제로 의도적으로 유저에 의해서 발생한 건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애트리뷰션을 납치하는 방법은 클릭 플러딩입니다. 그래서 플러딩 말 그대로 막 클릭이 홍수처럼 몰려오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진짜 디바이스 대신에 가짜 클릭을 대량으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특정 앱에서 이제 앱을 막 쓰고 있고요. 이제 앞서서 말했던 뭐 플래시라이트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례가 많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이제 특정 뭐 앱 회사들이 퇴출되기도 했죠, 스토어에서. 그래서 특정 앱에서 실행했을 때 가짜 광고를 클릭했다는 막 신호들이 마구마구 전송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저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수많은 클릭들이 이 유저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요. 이후에 유저가 광고를 본 적도 없이 앱을 다운받았을 때 실제로 이 앱을 다운받았던 기여는 특정 프로드 업체에게 기여도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또한 언제 이런 앱 인수를 발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수많은 클릭을 만들어 놓고 하나라도 걸려라 라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클릭 플러딩 시도를 찾는데도 손쉽게 여러 데이터의 접점이 있다면 손쉽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DSP A의 사례를 보면요. 임프레션에서 클릭, 즉 클릭스루 레이트가 50%에 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뭐 정말 마케터들이 보신다면 정말 기뻐 날뛸 정도의 수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상대적으로 건전한 혹은 뭐 빅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수치와 많이 다르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상 지표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무조건 기뻐할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클릭에 비해서 전환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실제로 유저의 클릭이 이런 전환, 앱 인스톨로 이어지는 데 유효한 데이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B는 심지어 이제 노출 데이터까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이 클릭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수의 광고 노출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노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파트너 사와도 협업하신 적이 있을 텐데 사실 뭐 노출 데이터를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2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접점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이러한 이슈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CPIT 그리고 클릭 플러딩의 케이스를 종합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사례를 발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고객사께서는 이제 단가를 개런티해주는 흔히 말하는 이제 고정된 가격의 매체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그 고정된 가격을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되었건 설치 혹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이 한 건만 발생하면 우리는 돈을 받아라는 것들이 이런 프로드를 만들어내게 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표를 보시면 그 네트워크 1번, 2번이 하루에 뭐 수백만 클릭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에 비해서 설치 수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클릭에서 인스톨까지의 전환율, CVR을 볼 때는 소수점 두 자리에 이르는 되게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클릭을 많이 했는데 우리의 뭐 경험이 안 좋을 건가 걸까?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클릭이 정말 우리의 유저들에게 발생한 클릭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클릭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전환율을 통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 투 인스톨 타임에 대한 분포를 그려봤을 때, 이런 것들은 뭐 예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X축은 이제 클릭 이후에 설치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Y축은 인스톨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또 빨간 동그라미 친 구간이 이제 클릭 이후에 5초밖에 걸리지 않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인출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고정 과금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클릭들을 끼워 넣고 혹은 소딩함으로써 이런 인스톨을 앗아가게끔 하는 이런 애트리뷰션 납치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마케터 분들이 손쉽게 뭐 비주얼라이즈 하거나 아니면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 인스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페이크 인스톨. 크게는 이제 디바이스 팜 그리고 봇 이 두 개로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짜 인스톨의 대표적인 사례가 정말 이거는 그런 에드텍 혹은 뭐 DSP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회자되었던 어떤 짤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바이스 농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사람이나 매크로가 하루 종일 앱을 설치하는 행위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꼭 특정할 수 없겠지만 과거에 한 몇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막 이머징 국가가 어떤 가격이 저렴하거나 혹은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발생함으로써 이런 수많은 어떤 광고비를 이제 편취해가는 행위가 있었고요.
특히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비보상형 설치 캠페인을 수주한 곳에서 다시 또 다른 매체에게 이거 설치하면 가격 1,000원이니까 300원 줄게. 그래서 가짜 보상형 인수를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을 의뢰해서 실제로 뭐 좋은 데이터 또는 약간 좀 안 좋은 데이터를 섞어서 무의미한 인스톨 트래픽을 만들었던 사례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작업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설치 디바이스의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정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땡 회사의 모델은 제3국에 출시한 뭐 저가폰입니다. 예를 든 거고요. 한국에 출시한 이력이 없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마케터는 실제로 한국에서 캠페인을 집행을 했고 이 디바이스가 분포된 비율을 보니 오르가닉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는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은 수준의 되게 미미한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에드 네트워크 A라는 곳은 이 디바이스의 분포가 과도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한국에 출시하지 않은 디바이스의 분포가 매우 높고 이를 통해서 무의미한 설치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프로드의 시그널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였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디바이스의 활성 빈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인스톨 로그가 5월 21일에 우리 앱을 인스톨 완료했어. 그리고 디바이스 아이디는 1234야 라는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다른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월 22일 그러니까 앱을 설치한 이후에는 이 디바이스는 어떤 광고도 노출된 이력이 없어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디바이스는 그냥 가짜 인스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정말 쓰레기 디바이스일 뿐 실제로 사용자가 쓰는 디바이스가 아니라는 시그널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마케터 입장에서는 알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MMP 트래커 등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 그래서 뭐 쉽게 말하자면 뉴 디바이스를 찾는 솔루션, 그리고 몰로코에서도 이런 디바이스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드리는 뭐 더블 체크라는 이제 프로드 이중 방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께 협업하시는 파트너들에게 의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케이스는 저희가 또 자주 보는 리텐션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매체별 리텐션은 누구나 어떤 마케터든지 항상 뭐 최초로 살펴보시는 데이터일 거고요. 다만 매체별 성과가 다른 것들이 단순히 캠페인 성과 이슈인지 혹은 실제로 이런 리텐션 평균을 깎아먹는 어떤 특정 매체 내에 또 다른 퍼블리셔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캠페인을 집행하시다 보면 특히 앱 설치 캠페인을 집행하시다 보면 특정 매체와 거래를 하게 되고 이들의 서브 퍼블리셔 이런 하위 지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막 되게 암호화되어 있는 숫자 혹은 문자열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 성과 여긴 너무 데이터가 성과가 좋은데 어딘지 몰라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좋은 지면들에서 프로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말 좋은 지면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이 또한 서브 펄리시의 데이터를 모두 공개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업하는 게 좀 더 마케터 입장에서는 분석과 그리고 대응에 유효할 것이다 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박스를 친 이 네트워크는 실제로 뭐 다른 곳보다 리텐션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지만 사실 뒤에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트워크 안에 포함된 매체 서브 퍼블리셔 10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5개의 퍼블리셔에서는 성과가 좋았고 5개의 퍼블리셔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지만 더 많은 인스톨을 발생시켰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평균을 내서 보니 전체 인스톨 리텐션은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프로드를 섞어서 발생시킨 그런 매체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또한 이제 가짜 인스톨을 발생시키는 케이스 중에 이제 SDK를 해킹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트래커의 SDK 버전 그리고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앱 버전을 체크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앱스토어에는 사실 되게 빈번하게 앱 빌드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앱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버전과 인스톨로 들어온 앱 버전이 다른지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는 이런 것들은 사실 MMP에서 이미 대응이 잘 되고 있지만 기존에 업데이트했던 MMP 트래커의 버전과 달리 과거의 버전을 통해서 어떤 인스톨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뭔가 문제 있는 시그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쉽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측에 오르가닉 데이터를 보니까 버전 4를 통해서 우리 뭐 앱의 유저들이 들어왔다라고 할 때 특정 매체에서 이런 과거 버전에 유입된 유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프로토타입은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크린샷 하시면 되고요. 프로드의 타입은 이제 이렇게 애트리뷰션 납치 또는 가짜 인스톨 그리고 이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프로드 케이스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드를 손쉽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가짜 광고를 봤다. 하지만 이거를 진짜 유저를 납치하기 위해서다. 혹은 2번 진짜 광고의 성과를 납치해서 진짜 유저가 우리인 것처럼 속인다. 3번 광고조차 가짜고 유저조차 가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진짜 광고 성과 그리고 진짜 유저인 정말 올게닉 그리고 진짜 유저들에 대한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염두에 두신다면 저희가 어떤 매체와도 광고를 집행하실 때 이 데이터들이 정말 유의미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실제로 클린한 어떤 트래픽 소스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교수 3장을 요약을 하자면요. 결과적으로 알맞은 파트너와 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마케팅 입장에서는 여러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도 그런 좋은 결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파트너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런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해서 살펴보셔야 할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매체 기술을 평가해서 뭐 DSP 또는 여러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그 최적화 모델 그리고 기술 순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 클린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여러 데이터들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잘 어떤 여러 정책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파트너가 제공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 성과 좋다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내가 얻어야 하는 인사이트 예를 들어 소재별 혹은 퍼블리셔별 어떤 레벨의 어떤 상세 데이터를 모두 정말 오픈해서 공개하는지를 여쭤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퍼블리셔별, 익스체인지별 혹은 소재별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고객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준비 사항을 통해서 마케터 혹은 의사결정자 분들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정말 당연한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드가 발생한 매체는 당연히 제외하셔야 하고요. 디덕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마케팅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우리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이에 맞는 목표에 맞는 매체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효한 데이터 그리고 어떤 이러한 캠페인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시고 협업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결정권자 분들도 마케터 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업무에 리소스를 쏟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광고 기술 트렌드를 추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글씨로 몰로코에 문의하세요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권자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살피고 여러 부서 일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쁘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마케터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간극, 그 다음에 캠페인을 집행할 때 혹은 마케팅을 집행할 때 선택해야 될 기술에 대해서 적절한 이해도가 없다면 사실은 좋은 기술 혹은 유효한 어떤 파트너를 소개해드려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몰로코나 혹은 올바른 기술 파트너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저희 오늘 마교수 3강을 했던 몰로코는 머신러닝 기반의 프로그래매틱 바잉을 하는 퍼포먼스 기반의 DSP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 뭐 이전에 많은 마케터 분들이 하셨을 디덕션 이메일은 더 이상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자동으로 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은 마케터가 하시는 주도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데이터들은 헐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정말 투명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 와중에 고객사의 데이터는 고객사를 위해서만 쓰인다는 그런 철저한 보안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그 파트너사 모두 저희 양 서로의 개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몰로코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프로드의 타입 그리고 이를 구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런 1, 3장에 대한 어떤 총지편으로 뭐 몰로코 혹은 이런 기술 파트너들과 어떻게 가장 현명하게 협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마케터들이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목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Q&A 세션으로 넘어가서 한번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니님. 네, Q&A.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채팅방에 몇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답변을 하면서 또 Q&A나 뭐 채팅 편하신 대로 질문들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들어온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여러 타입의 프로드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자주 보이는 타입의 프로드는 어떤 것인가요? 아무래도 요즘 광고주분들도 프로드를 탐지하는 로직을 각각 갖고 있으시다 보니 쉽게 발견될 만한 예전 방식의 프로드는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타입이 최근에 좀 자주 보이고 그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보아야 할지 여쭤보셨습니다. 준영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보았던 사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제 그 트래커를 통해서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고 로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캠페인 성과 외에도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제 attributed 파트너라 그래서 마지막에 광고 성과를 기여한 매체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몰로코라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광고를 노출했거나 클릭에 기여한 매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잘 보여주는 어떤 트래킹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의 성과가 되게 안 좋아졌다 또는 각각의 매체별로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성과 대비 다른 곳으로 기여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상정을 할 때요. 트래커에서 이를 보통은 이제 어시스트 인스톨의 비율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의 기여 직전에 우리 광고를 보여줬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상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집행하시는 여러 매체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로 추출을 하셔서 각각의 이제 수상한 혹은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매체들의 데이터를 쫙 펼쳐보고 이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다른 매체 전환이 일어났을 때 다른 매체들이 주로 많이 기여한 곳들이 어딘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로 이런 클릭 혹은 인스톨 기여를 가져간 곳들이 어디인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최근에 목격한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는요. 제가 저희한테 따로 와서 전체 쉐어를 한번 해드리면은 타 매체 기여를 후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가닉으로 들어오는 인스톨을 후킹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히 있고요. 아마 이 질문은 이제 오늘 그 세션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프로드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가 이제 애트리뷰션을 앗아가는 행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트리뷰션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매체가 정상적으로 기여를 했는데 훔쳐갔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고를 보지 않고 앱을 설치했던 유저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서 이제 들었던 예시처럼 어떤 멀웨어, 예를 들어서 수상한 어떤 앱을 설치했고 그 앱에서 이 디바이스 유저가 앱을 설치한다는 시그널을 이제 감지했을 때 이러한 광고 시그널을 가짜로 보냄으로써 사실은 오르가닉 유저지만 이거 근데 우리 광고 본 유저인데? 라고 어떤 클릭을 주입하거나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Q&A에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거를 안선 라이브를 눌러주시면, 네. 메이저, 네임드 매치에서도 프로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 영구적으로 차단해야 하나요? 혹시 탐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살짝 옆에 자리해 주신 유현채 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저희 대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네임드 매체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구글,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거의 그냥 뭐 프로드가 없는 매체라고 사실 거의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쉽게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이제 큰 회사들도 보통 이제 자체 이제 애드 네트워크를 보통 구성합니다. 한마디로 제휴 매체들을 묶어서 다 같이 이제 뭐 트래픽을 더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오디언스 네트워크도 있고 구글도 이제 뭐 애드모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네임드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제 파트너 앱에도 분명 광고가 같이 나가게 되고 그런 케이스에서 당연히 또 그런 이제 네임드 매체 회사들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지만 정말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뭔가 발견을 해서 그걸 없애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그걸 정말 뭐 미리 잡아내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임드 매체에서도 당연히 일부 프로드들이 결과적으로 매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온 것으로 뭐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 비율이 당연히 이제 타 매체보다는 보통 훨씬 더 낮은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렇게 발견됐을 때 바로 이제 이런 대형 매체들도 끊어야 되나 사용하는 것을 여쭤보셨는데 현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율이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 이걸 잘 분석해서 찾아내고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질문들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세션이 프로드 관련되다 보니까 오늘 예시로 이제 준영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주로 일어나는 이제 인스톨, 그러니까 말 그대로 UA 캠페인에서 주로 일어나는 예시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리엔게이지먼트 캠페인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프로드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에서도 사실은 방심할 수 없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타겟팅 혹은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유저, 다시 말해서 저희 데이터에서 있는 유저들에 대해서 광고를 다시 송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때문에 사실 UA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불특정 다수에서 인스톨이 발생할 유저를 탐지하는 것보다 정해진 유저의 풀 내에서 광고를 송출하고 이를 반대로 꼬아서 말하자면 프로드를 일으키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타겟팅 캠페인을 집행하실 때도 실제로 리타겟팅에 대한 노출되는 광고 유저들이 정상적인 퍼널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 당연히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캠페인을 많이 집행하는 케이스가 이제 리타겟팅 중에서 커머스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광고를 클릭해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이 유저들이 잘 들어왔는지를 봐야 될 때 단순히 광고를 클릭한 적이 없고 그냥 봤음에도 이들이 우리 광고를 클릭한 것처럼 속여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이제 유입될 만한 유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는 유저들이니 광고를 보여준 것처럼 네, 일종의 페이크 시그널을 보내서 유입된 거기 때문에 이 또한 꾸준한 분석이 필요한 캠페인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캠페인 유형이든 간에 일단 프로드는 언제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고 오늘 준영님께서 주신 팁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분석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데이터가 있다 싶을 때는 바로 그 네트워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뭐
추가로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일단 사전에 들어온 것들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 네. 한 5초 정도 더 기다려 볼까요? 오늘 세션을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답변이 다 되었었나 봅니다. 네. 저희가 매 세션 이후에 피드백도 받고 있는데요. 피드백에서 이제 Q&A에 많은 시간을 들여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시는 듯해서 이렇게 일부 시간에 비워놓은 점, 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아무래도 따로 Q&A가 있진 않은 것 같아서 한 10분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나 나중에 맞다, 이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있는 저희 준영님 메일 주소로 직접 연락 주시면 준영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라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 녹화본은 피드백과 함께 추후에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요.